2016년 호주 퀸즐랜드 30대 여성 사라 앤 키엘리는 자기야, 뭐 하고 있어? 언제나 사랑해. 저기요, 바빠? 나 임신했다니까 왜 연락이 안 돼? 얼른 답장 줘. 아하. 임신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돌변한 건가요? 사실 사라는 2016년 9월 남자친구 케빈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요. 너무나 사랑했던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라는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 때문에 그녀는 법정 공방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전화를 뭐 어떻게 협박조로 했나? 그랬나 보다. 아니 근데 본인이 아까 임신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양육비 고소 뭐 이런 거. 사라의 전화가 문제가 된 이유. 약 1년 동안 그녀가 케빈에게 건 전화만 무려 4,270통. 하루에 몇 번 자는 거 빼면 거의 뭐 한 시간 두 번씩 한 거죠. 어우. 아니, 임신했는데 전화 안 받고 잠수 타면은 할 수 있지. 4,000번 할 수 있지. 그런 건 할 수 있지. 어. 그 정도는 케빈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거짓말. 거짓말. 그뿐 아니라 자꾸 전화 안 받으면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한다. 케빈을 수시로 협박했는데요. 헐. 아, 심지어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케빈의 새 여자친구에게도 무려 약 700통의 협박성 메시지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아니 생생 사시지. 아유. 저 문자를 보면서 정말 잘 헤어졌다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녀는 전화로만 그치지 않고 날 버리고 행복할 줄 알았어? 다 부셔버릴 거야. 케빈의 차에 달걀 투척은 물론 유리창을 깨고 와이퍼를 망가뜨리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노를 표출했는데 와. 그런 사라를 피해서 케빈은 이사까지 했지만 집요함의 끝판왕인 사라. 거기서 굴하지 않고 새로운 집까지 찾아내 협박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아니 뭐 거의 CIA인데 뭐 이렇게 잘 알아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뭐 어디를 피해가도 찾아오는 거면은 너무 공포스러웠겠어요. 이민 가지 않는 한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노답이다 이거. 이민 가도 따라올 판이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 참다 못한 케빈은 사라를 사생활 침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결국 사라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고. 남자친구를 되찾으려던 간절한 마음이 결국 범죄로 이어진 여성. 사랑은 일방적인 집착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길 바랍니다. 미국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여성 리비 클리브스는 언젠가부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방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가 하며 아, 한밤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친 숨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 무섭다 진짜. 아유 너무 무섭다. 냄새도 그렇고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 100% 딴 사람이 지금 집에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저건 룸메이트 아니야.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지만 계속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클리브스는 방을 찬찬히 둘러봤지만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혹시 몰라 침대 밑을 살펴본 그때 설마. 당신 누구야? 침대 밑에 숨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 남성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침대 밑에 잘 안 보거든 솔직히. 아니, 누가 봐 그걸. 아,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클리브스의 침대 밑에 숨어있던 스토커는 이미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아, 저 비번 다 알겠구나. 사실 클리브스는 남자친구와 1년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는데요. 그런 어머니, 음식 솜씨 좀 키우셔야겠어요. 영희 입맛에 맞질 않아요. 노력 좀 하시죠. 저런 말을 해? 그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무례한 거지 뭐.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남자친구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받은 클리브스는 결국 이별을 통보. 남자친구도 이별을 쿨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남자친구가 클리브스의 집 침대 밑에 몰래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숨소리는 왜 뭐 코로 골았나? 클리브스가 들었던 그 불쾌한 숨소리. 클립스, 지금 너와 함께 누워있는 기분이야. 진짜 기분 나쁘다. 아우. 나는 코를 건 줄 알았어. 잠들어가지고. 전 남자친구는 무려 한 달 가까이 클리브스의 침대 밑에 숨어 살면서요. 클리브스가 집을 비울 동안
클리브스가 쓴 칫솔 이걸로 대신 뽀뽀라도 해야 되겠어. 오, 여기 클리브스와 내 구역이라고 아무도 못 들어와. 요새는 안 하죠? 예? 요새는 안 그러시죠? 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 연기력이 좋을 뿐인데. 너무 현실 같아서. 네, 클리브스의 물건을 사용하고 마치 영역 표시라도 하듯 자신의 향수를 뿌리곤 했던 겁니다. 아, 걔야 무슨 영역 그 표시를 칫솔을 해. 자기가 썼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끔찍했을까. 클리브스는 즉시 경찰에 신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며 아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선까지 넘어버린 전 남자친구. 당신의 행동은 범죄에 불과합니다. 2013년 10월 일본 군마현 다테바야시 25세 여성 스즈키 치히로에게 연락한 38세 남성 나가이 타가오. 낮에 같이 밥 먹은 남자 누구야? 그 남자랑 무슨 사이냐고?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거짓말! 지금 네 집 앞이야.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뭐 남자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어쨌든 의심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사람은요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커플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미 헤어진 사이. 그럼 남이네. 뭐야 끝났으면 끝난 거지. 저렇게 딴 얘기할 남자를 권한도 없어요. 그럼 만나도 남남이죠. 말던 무슨 상관이세요? 뭐하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질구질한 내용이네. 집착하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치히로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던 타가오는 급기야 그녀를 폭행하고 스토킹. 결국 견디다 못한 치히로는 몰래 이사한 뒤에 타가오가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주민대장 열람 제한까지 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이사까지 했고 완전히 그냥 그 남자한테 벗어나려고 시도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치히로가 이사를 가자 분노에 타오른 타가오. 감히 날 피해 숨어?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는 치히로를 찾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서죠? 아 불법 각성제 갖고 있는 사람들 신고하려고요. 뭐? 치히로 가족의 차에 몰래 불법 마약 성분이 든 각성제를 가져다 둔 타가오. 헐. 그는 이 일로 치히로 가족이 체포되면 치히로가 가족들 면회를 올 거라 생각한 겁니다. 와 사이코패스구나. 사이코패스. 가족이 경찰서에 가면 얘가 면회를 오니까 그러면 쫓아가서 집이 어딘지 알아내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이코패스. 다행히 치히로의 가족들은 누명을 벗으며 체포되지 않았고요. 치히로를 찾으려던 타가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타가오. 얼마 뒤 2차 계획에 돌입합니다. 바로 치히로 아버지의 차에 몰래 GPS를 부착한 것이죠. 헐. 이후에 딸의 집에 방문하는 치히로의 아버지를 미행했던 타가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치히로, 내가 말했잖아. 넌 날 벗어날 수 없다고. 또 찾아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정도의 집요함이면 어디로 가든 찾아낼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하네. 타카오가 치히로의 집을 찾아내고 며칠 뒤인 2014년 2월 19일 안타깝게도 차량 안에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치히로. 뭐? 그리고 얼마 뒤 스토커 타카오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숨막히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과도한 집착, 어긋난 소유욕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뿐이었습니다.